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숙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길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겪은 이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외동아들 경철이를 키웠죠. 우리 부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경철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경철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죠. 주변 어른들도 항상 경철이를 칭찬하셨어요. 미수가, 내 아들 정말 훌륭하구나.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경철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간 거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경철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경철이를 위한 거였기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경철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경철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리고 30 즈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계속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잘 되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한순간에 바뀌나요? 경철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죠. 주말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핑계로 짧게 다녀가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지.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위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곤 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를 처음 봤을 때는 참 곱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곱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서영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단정하고 예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서영이를 딸처럼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서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이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죠. 경철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하객들도 모두 칭찬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고우세요. 아들 복도 좋으시지. 어쩜 저렇게 예쁜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만 올 거라고 믿었어요. 서영이도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 서영이가 가져온 선물을 건네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이거 신혼여행 가서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서영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배워두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며 정말 야무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참 좋다고 생각했죠. 서영이는 요리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경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면 옆에서 레시피를 적어가며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경철이 오빠한테 어머님 손맛 나는 음식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이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고 찾아가도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죠. 신혼집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려고 갔을 때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주방용품을 사갔는데 서영이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서영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통화를 짧게 끊고 찾아가면 얼굴을 굳히고 대충 대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젊은 애라 아직 서툴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냉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집에 가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경철이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서영이와 경철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영이가 경철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 우리 생활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덜 오시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경철이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경철이네 집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어도 참았죠. 전화도 줄였고 명절에도 편할 때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면서 잠들곤 했어요. 이웃들이 아들 내 집에 자주 가냐고 물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 사는데 뭐하러 가요? 전화로 안부나 묻지. 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아들 얼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체면 때문에
또 서영이의 눈치가 보여서 참았습니다. 서영이의 생일에 선물을 사들고 갔을 때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서영이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어머님, 이런 거 사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미 쓰는 제품이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구식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늙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뒤로 서영이는 제가 사온 선물을 거의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는 선물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가면 어머님,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그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서영이가 어머님, 지금은 오시지 마세요. 제가 좀 쉬어야 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첫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못한다니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 후로도 손주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어머님, 아기가 잠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하는 식으로 만남을 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온 할머니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죠. 명절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SNS를 보면 서영이 친정에는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자식, 내 손주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곤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죠. 음식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대답뿐이었죠. 네, 잘 먹었어요. 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면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꾹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해. 그래야 아들, 며느리와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손주가 벌써 유치원에 다닌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은 친구가 미수가, 너희 아들네는 어때? 손주는 잘 크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아. 다 그러다 나아질 거야 하.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명절 때면 더 서러웠어요. 다른 집들은 자식들, 손주들로 북적거리는데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혼자 먹으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왔었는데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생일, 결혼 기념일에는 항상 선물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비싼 선물을 샀는데 점점 반응이 시큰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보냈어요. 이거라도 먹고 건강하게 지내길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문자 메시지 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전부였죠.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도 저는 괜찮아,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서영이의 친정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항상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본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제도 가서 봤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서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영아, 나는 왜 손주를 자주 못 보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서영이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정신이 없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모시러 갈게요. 그 다음 해가 언제인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식욕도 떨어졌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강해야 해. 언젠가는 아들,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경철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워서 달려가 안으려고 했는데 경철이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분노를 삭히려고 노력했어요.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관계가 끊어질 거야. 그래도 가끔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경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경철이가 대답하더군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바쁘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다니. 명절 때 찾아오지 않는 것도 정말 서러웠어요. 설날이면 떡국을, 추석이면 송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곤 했는데 항상 실망만 했죠. 전화라도 오겠지 싶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오는 건 짧은 문자 메시지 뿐이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이게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했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제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경철이와 서영이가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를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영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경철이는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고 있었겠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우리 사이가 된 거구나.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처럼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그러다 갑자기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슨 부탁일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 그동안 애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갑자기 애를 봐달라고? 내가 너희한테 뭐야? 필요할 때만 찾는 애 보는 할머니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이는 걸 느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경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제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실망했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경철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줬어요. 바빠서?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 대학 보내고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철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그 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죠. 제 말에 경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도 죄책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좀. 서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그저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 생활에 끼어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안부라도 물어주길 바랐던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보냈는지 생각났어요. 명절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했던 시간들, 생일마다 축하 전화를 기다렸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우리도 어머니를 패밀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러 온 거고요. 서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패밀리? 그게 패밀리야?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어디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어?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손주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무슨 패밀리야?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많은 명절을 혼자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손주의 얼굴을 그리워했는지 생각났어요. 그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경철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말에 경철이와 서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경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느끼는 아픔조차 공감할 수 없었죠. 엄마, 제발요. 경철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제 이성을 잃게 만들었던 거죠.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결국 경철이와 서영이는 머뭇거리다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죠. 텅 빈 집, 적막한 분위기.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이 실감났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래, 잘했어. 그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은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애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요. 그동안 멀어져 가는 아들을 보며 느꼈던 외로움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로 경철이와 서영이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 마음이 복잡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했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경철이의 놀란 표정, 서영이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미수가 아들이랑 연락 안 되냐? 이웃집 할머니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 네. 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손주는 잘 크고 있어?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명절에 아들 오겠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듣는 이 질문은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매번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으니까요. 아, 네.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손주 생각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손주 생각이 났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진 않을까? 울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한 번은 공원에서 손주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할머니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처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애들이 나를 홀대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갔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문득 경철이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놓고 울었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경철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때면 더 서러웠어요. 예전에는 그 반찬을 만들 때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반찬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습관처럼 그 반찬을 만들곤 했어요. 혹시나 경철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가끔은 경철이에게 전화라도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손가락이 전화기 위를 맴돌다가도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죠. 제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자식을 버렸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식이 저를 버린 건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아픔을 모르면서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죠. 불쌍해. 노년에 혼자 살게 됐으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서러워졌어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삭혔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힘들었어요.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길거리를 가득 메운 귀성 차량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고통이었어요. 설날이면 떡국을 끓이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을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가끔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랑 같이 먹지 그래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명절을 보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TV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채널을 돌리고 싶었지만 어떤 채널을 틀어도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TV를 꺼버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경철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를 발견했어요. 그 과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간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죠.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아, 네. 괜찮아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네요. 라고 변명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트를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할 일을 만들어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경철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어 답답했죠.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 돌은 어떻게 보냈을지, 첫말은 뭐였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내가 너무 심했나? 가끔은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한밤중에 깨어나 울다 지쳐 다시 잠들곤 했죠. 한 번은 꿈에서 경철이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경철이는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제게 안겼어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더 외로워졌어요. 꿈에서라도 경철이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늦게 자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동네 노인정에 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대.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끔 누군가 미숙이 너 아들이랑 화해는 했니?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곧 할 거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허전함과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죠. 경철이의 웃는 모습,
손주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은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생활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또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들기.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 채소들처럼 다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수확한 채소를 혼자 먹을 때면 또 서글퍼졌어요. 예전에는 경철이 가족과 나누어 먹었는데 TV를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가족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고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가 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라디오를 들으며 보냈어요. 그나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제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는 주로 일기를 썼어요.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적으면서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기는 경철이와 손주에 대한 그리움, 서운함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도 경철이 생각이 났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매일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누구일까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경철이와 서영이 그리고 손주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죠. 엄마, 경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기쁨, 분노, 그리움, 서운함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만 나왔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고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손주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손주를 안은 채 울기만 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울었어요. 경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들어와라.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철이와 서영이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경철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서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이게 진심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손주가 제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을 녹였죠.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경철이와 서영이도 함께 안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울며 서로를 안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죠. 엄마, 이제부터 자주 찾아뵐게요. 경철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서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공경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정말이니? 또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경철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볼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해지진 않았죠.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크게 변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메마르고 갈라졌던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는 정말 딸처럼 저를 챙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서영이의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서영이의 진심 어린 노력이 계속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저는 서영이를 진정한 딸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경철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자주 하고 퇴근길에 들러 안부를 묻기도 했죠. 때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얼굴을 비추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왔는데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보냈던 쓸쓸한 생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손주와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손주와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고 음식을 만들며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특히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제 어린 시절 추억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따뜻해졌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는 우리 집이 북적거렸어요.
텅 비어 있던 집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경철이 가족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돈도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어요.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는 명절만 기다려질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의 상처가 되살아나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위로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려 노력했고, 저 또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려 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죠. 이제는 작은 의견 차이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어느 날 경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우리를 그렇게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도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의 너그러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영이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제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매일이 기대되는 날들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의 행복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해요. 이제 제 나이 69,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삶의 여유와 깊이를 이제야 느끼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 특히 손주의 사랑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갈등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